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뜨돌이 별, 요성. 말 그대로 요성은 뭐겠습니까? 아주 요사스러운 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볼 때는 별 모양으로만 봤지만 옛날의 조상들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요성의 모습이에요. 보세요. 별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하나 다 형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설명을 할게요. 자, 오늘 강의하는 이 요성 또는 객성, 유성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주의 중심 북극성, 북두칠성, 자미원 별자리, 그리고 태미원 별자리, 천시원 별자리. 이 자미원 별자리는 북극성 마고 삼신께서 거주하는 궁궐이고, 태미원 별자리는 이 북극성 마고 삼신께서 정무를 보는, 우주 전체 정무를 보는 정보종합 청사고, 이것은 우주를 통치하는 경제관료 부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방 장관들은 요 적도와 황도를 따라서 20혈수를 배치를 해서 지방 장관들로 하여금 우주를 통치하게 하는데, 유성이나 객성이나 요성이 자미원 별자리나 북두칠성이나 태미원 담장이나 천시원 안쪽으로 돌아오면 뭐라고요? 그냥 우주 전체에 관련된 큰 대변을 얘기를 한다. 근데 그러지 않고 28수와 관련돼 하면은 그 지역에 해당되는 나라에 관련된 것이다. 지구로 따지면은 여기에 요성이 붙는다든지 객성이 붙는다든지 유성우가 내리면은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28수 별자리 어디에 갑자기 그런 요성이 나타나는 객성이 나타나면 여기 나타나는 지역, 중국에서도 어떤 지역,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성의 개괄. 요성은 오행에 어긋난 기운이니, 맞죠? 오행에 어긋난 기운. 잘못된 오행을 만든 놈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기원전 2300년대에 도요 인쇄지 2차 대변을 일으킨. 그래서 한족과 우리하고는 공존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도 그렇다. 이제 그 시기가 곧 왔어요. 다시 제2의 복본에 도래하는 시기가. 오행이 가리고 합하며 능멸하고 침범하며 노하고 거스르며 섞이고 어지러우며 흐르고 흩어지며 섞여 변하는 작용을 통해 생기는 것이다. 정상적이지 않죠. 쉽게 하면은 별 중에서 보면은 돌연변이에요. 돌연변. 오행의 정화가 흩어져서 요사스러운 것이 된 것이니, 형상은 같지 않지만 재앙은 한 가지로 각기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재앙이 발생하는 날짜와 시간, 분야, 형체, 색깔을 살펴서 병난, 기근, 홍수, 가뭄, 난리, 멸망 등 별점을 치는데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일반적으로 요성이 출현함에 있어서 요성이 길고 크면 재앙이 심하고, 기간이 멀리 가며 크면, 작고 짧으면 재앙이 가볍고 기간이 멀리 가지 않는다. 사막천 사기 봉기에 보면은요, 치유한웅의 무덤이 산동성 동평군 고량성 내에 있는데, 매년 10월이면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지낼 때마다 치유기가, 치유별이 나타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마치 비단이 날리는 것처럼 꼬리를 달고 나타나면은 그 길이에 따라서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고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3척에서 5척까지는 100일이 기한이고, 5척에서 1장까지는 1년이 기한이며,
1장부터 3장까지는 3년의 기한이며 별꼴이 이 크기에 따라서 제약을 5장부터 10장까지는 7년의 기한이며 10장부터 9년이 기한이니 잘 살펴서 보면 그 재앙이 반드시 상응해서 올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헨리 해성이나 미래가 꼬리가 긴 별이 오면요 그냥 나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궁궐에서 왕이 뭐 어쩔 줄을 모르고. 경방의 폰가스 집성장에 보면 요성은 모두 달의 근처에 나타나고 각기 5색의 방석에 다른 구름이 있어서 다섯일이 갑일이 병일이 무일이 경일이 임일인에 나타나니 각기 생해주는 5성이 있다. 그래서 이 요성에는 각각 화수목금토 그 별들이 생하는 요성이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목성이 생한 요성, 천창, 천근, 천영, 진약, 천원, 철루, 천원 등 요성은 모두 목성, 세성이라고 하는데요. 생경 것인데 가민일에 나타나고 그 별들이 모두 푸른색을 띠고 동방의 근처에 나타난다. 목기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민일에 나타난다. 두 번째는 천업, 진양, 관장, 천업, 천책, 적약, 치유 등의 요성은 모두 형옥성이 생각해. 형옥성은 뭡니까? 화성이다. 이걸 타는 의욕스러운 별. 이 별만 나타나면 뭡니까? 전쟁과 병화, 참사. 병인일이 나타나고 붉은색을 띠고 남방의 근처에 나타난다. 병인일이 나타나고 화의 기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병인일이 나타난다. 요 별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뒤편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설명을 할 겁니다. 진성, 토성이 생한 요성, 천상, 천벌, 종성, 천추, 천적, 천빛, 천해 등의 요성은 진성이 생한 것으로 무인일에 나타나고 노란색을 띠고 중앙의 근처에 나타난다. 토의 기운과 관련이 있으므로 무인일에 나타난다. 태백성, 금성을 얘기하죠. 새벽, 개밥바락이라 그랬죠. 왜? 저녁에 꼭 개밥 줄 때 저쪽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개밥바락이라고 한 겁니다. 약성, 추성, 약해, 죽해, 장성, 원성, 백관 등의 요성은 태백성이 생한 별이다. 경인일에 나타나고 흰색을 띠고 서방의 근처에 나타난다. 금과 기운이 관련이 있으므로 경인일에 나타난다. 진성, 천미, 천참, 천사, 천막, 천림, 천호, 단화 등의 요성은 진성, 즉 수성이 생한 요성이다. 인민일에 나타나고 검은색을 띠고 북방 근처에 나타난다. 수의 기인과 관련이 있으므로 인민일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오성과 관련된 요성의 이름과 나오는 방에 출연하는 날. 내가 자료에 넣어드렸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리고 생긴 모습들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뒤에 가다 보면은 더 하여튼 골 때리는 별들이 많습니다. 자, 어찌됐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요성을 보고는 요성점을 도대체 어떻게 치느냐? 요성점은 어떻게 치느냐? 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화수목금토, 일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별들은 항상 우리가 제 궤도로 가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요성이나 객성, 유성 이런 별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쥐가 나타나고 싶을 때 나타나니까. 그리고 생김새도 지 멋대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내가 잘 기억했다가 저런 별이 나오면 저거구나 알 수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이 오랫동안 하늘을 관측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이 내용을 핸드폰 볼 수 있게 인터넷에 제가 다 올려놓을 테니까 어느 날 이상한 요성이 나타나는데 형태가 이상하다 그러면 얼른 들어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별인가. 그러면은 그 생김새와 비슷한 별점을 보면은 바로 세종대왕께서
이미 저런 별은 어떠한 징후를 보이니 어떻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를 하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출연하는 날이 호랑이 날만 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랑이 날 아니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 그런데 이게 보성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갑인 다 호랑이 날이니까 네. 호랑이 날인가만 확인하고 보는 네. 근데 이제 이게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으니까. 갑이 보이게. 네, 나타나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상 35개의 별은 오행의 기온이 나온 것이다. 모두 달의 좌측 또는 우측 기온 속에서 나온 것으로 각기 생해준 별이 있다. 나오고 나오지 못한 날짜 수와 시기로 그 조짐의 기한을 판단하고 아직 나오지 않아야 할 때 나타나면 홍수, 가뭄, 병난, 많은 사상자, 기근, 난리가 발생하고 별이 가리키는 나라는 망하고 영토를 잃으며 임금이 죽고 군대가 패배하며 장군을 죽이게 된다. 이 뭡니까? 그러니까 요성이죠. 요성. 응? 요사스럽다고 일단 이해하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별들이에요.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첫 번째, 해성. 이거 뭡니까? 헨리 해성이. 뭐, 우리 너무 많이 보잖아요. 이거를 보면서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서 꼬리가 이렇게 달려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라졌다라고 옛날에 우리 천문관들이 다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응? 첫 번째는 해성. 한쪽 방향을 가리키며 가는 별로 해성이라고 하는데 소성, 빗자루 별이라고도 하는 별로 본 몸체는 별과 비슷하고 끝부분은 빗자루와 비슷하다. 그렇죠. 그게 73년 만에 네. 작은 것은 몇 촌에 지나지 않으나 하늘에 닿는 큰 것도 있다. 제가 저번 주에 꼬리 긴 별똥별 보여드렸죠. 나타나면 병난이 일어나고 큰 홍수가 발생한다. 소재하는 일을 맡으니 옛 것을 제거하고 새 것을 펴는 일을 한다. 이게 뭡니까? 정권이 바뀌는 거네요. 그럼 뭐냐? 이게 나타날 때는 항상 이러한 불길한 조짐들이 있으니까 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대비를. 5색깔이 있는데 각기 오행의 본 전기의 의존의 색깔을 낸다. 본체는 빛이 없으나 햇빛을 받아 빛이 나기 때문에 저녁에 나타날 때는 동쪽을 가리키고 새벽에 나타날 때는 서쪽을 가리킨다. 또 해가 남쪽 또는 북쪽에 있을 때는 햇빛을 따라서 가리키던 기세가 꺾인다. 그 꼬리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데 꼬리에 빛이 미치는 곳은 재앙이 따른다. 꼬리 쪽이 재앙이 따른다. 그 가리키는 곳은. 해성은 크다란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자, 행성의 꼬리는 해로부터 날아오는 전자나 양성자 등으로 구성된 태양풍과 빛에 의해 만들어지므로 언제나 해의 반대 방향을 향하게 된다. 그렇죠. 꼬랑대는 감추죠. 즉 해가 동쪽을 뜰 때는 서쪽, 서쪽으로 질 때는 동쪽을 가리킨다. 일설에는 달의 점화가 변해서 해성이 되었는데, 자, 요 해성 색깔이 푸른색이면 왕과 제후가 패망하고 천자가 병난에 고달프게 되며 76년 만에 온다는 헨리 해성도 그 색깔에 따라서 별점 치는 게 달라지는데 꼭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전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푸른색이면 도적대가 일어나고 강성한 국가가 방자하게 행동하며 누런색이면 여자로 인한 해가 있고 임금의 권력을 황후와 왕비에게 빼앗기게 되고 헨리 여성이 누런색으로 들어올 때는 그냥 허수아비 왕이 되는 거예요. 외척들이 들고 일어나서 흰색이면 장군이 반역을 깨 2년 동안 병난을 일으키고 이게 흰색이면은 밑에 중에 누가 군사 쿠데타 이러는 거예요. 검은색이면 강과 하천이 뚝이 터져 범람하고 도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또 화재가 발생한다고도 한다. 자, 두 번째는 폐성입니다. 요렇게 생긴 별이다. 별빛의 까끄레기가 사방으로 나오는 것을 폐성이라고 한다. 폐성의 종류인데 폐는 살별은 빛이 사방으로 쏘면서 펼쳐지니 보통의 악한 기운에 의해 만들어진 별이 아니다. 안으로
큰 난리가 발생하지 않으면 밖으로 큰 병난이 발생한다. 이놈은 나타나면 그냥 큰일 난다. 천하가 다 음모를 꾸며 임금을 어둡게 가려서 밟지 못하게 하고 해롭게 하면 다치게 한다. 일설에는 해의 전기가 변해서 폐성이 된 것으로 해성보다 재앙이 심하다고도 한다. 태양은 양의 정수요 달은 음의 정수라 그래서 달은 황홀을 나타내고 태양은 왕을 나타낸다 그랬잖아. 이거는 바로 도전하는 거야. 또 일설에는 빛의 꼬리가 짧고 그 빛이 사방으로 쏘아 비추니 옛 것을 제거하고 새 것을 편다하며 화재가 발생한다고도 한다. 근데 이 앞에까지 나온 거는 양반입니다. 뒤로 가면은 어마어마한 말들이 무섭게 등장을 해요. 그 밖으로 큰 병란이 일어난다가 최대한 몇 년 이내에 뭐 그런 최대한 기간이 뭐 예측 부러져. 예측. 예측으로 해. 이거는 나타나면은 뭐 어서. 바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안으로 큰 난리가 발생하지 밖으로 큰 병난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아, 요게 출현하는 지역. 보이는 보이는 지역. 보이는 지역. 보이는 지역. 그러니까 그 나라 어느 나라 누구지? 그렇죠. 네. 이거는 조선에서 일단 세종대왕의 명의에 의해서 이순지라는 천문학자가 썼으니까 네. 어찌됐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도 관측된 적이 있는 별이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가면은 제가 정리를 좀 해놨지만 제가 조선왕조실록을 검색을 해봐요. 치우기라고 하는 별은 뭐 60몇 번이 나타납니다. 그 일일이 다 저 기록을 해놨어요. 조선왕조실록. 그만큼 조선의 왕들이 얼마나 하늘의 징후에 대해서 두려워했고 거기에 또 대응을 했는지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다니까요. 세 번째는 천봉. 이렇게 생겼답니다. 천봉이라고 하는 각성이라고도 한다. 본체는 별과 비슷하고 꼬리는 뾰족하다. 길이는 사장이고 혹 동북방이나 서방에서 출현하는 격렬한 전쟁이 있게 된다. 하여튼 이런 요성이 출현하게 되면은 전쟁, 피를 꼭 봐야 돼요. 피. 천창. 네 번째는 천창이라고 하니 천창이 나온 지 석 달이 지나지 않아 반드시 전쟁에서 패하고 그 나라 여기 보이면은 패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지러워지며 임금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재앙이 거치지 않아서 가뭄 기근 또는 극극한 전염병이다. 뭐 나라 망할 조짐이죠. 근데 이 별이 항상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문관들이 세종대왕은 오교대로 천문관들을 돌렸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교대로. 그래 70원 보고를 받았어요. 이상 징후가 있었을 때는 그만큼 하늘을 두려워했던 얘기죠. 자, 몇 년에 한 천창. 번씩 나와요? 네, 그거. 모릅니다. 아 몰라. 지가 나타날 때 나타날 때. 지멋대로. 그래서 천문관들이 관측을 해서 대비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천참이라고 하니 뭐 이렇게 뾰족하게 모처럼 생겼죠. 혹은 구름이 소 또는 소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고 소꼬리처럼 됐네. 혹은 본체는 별과 비슷하고 끝부분은 뾰족하다고 하며 혹은 혜성이 서방에 출현한 것이라고도 한다. 길이는 2, 3장이고 주로 도적이나 범죄자를 붙잡고 제하는 일을 한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 별 나타나면은 도적들이 들끓는다는 얘기겠죠. 치우기. 이게 이제 우리 배달국 14세 기원전 2707년에 등극한 치우천왕의 그 별입니다. 무신. 그러니까 동양의 군신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저 별이 나타나면 항상 전쟁하고 관련이 있어요. 여섯 번째는 치옥이라고 하니 혜성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뒷부분이 구부러진 것이 깃발의 형상이다. 이렇게 걸고 가는 깃발 형상이죠. 혹은 붉은 구름이 비바람 없이 홀로 나타난 것이라고도 하고 혹은 그 색깔이 위는 누렇고 아래는 흰색이라고 하며 혹은 왕골, 무럭색 같이 생겨서 길기 때문에 이름을 치우의 깃발이었다고 한다. 혹은 곡식을 까부는 키 같이 생겼으니 길이가 2장이고 끝부분에 별구름 같은 것이 있다고 한다. 주로 사악하고 반역하는 사람을 치고 맞죠? 무신, 병신 미혹시켜 날리는 보는 사람을 맞는다. 치우기가 나타나는 지역에 병난이 일어나고 병난이 크게 일어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바로 우리 배달국 14세 치유한홍의 그 별이다. 조선산 왕조실록에 제가 찾아보니까 66번의 기사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광해 10년 밤 삼경에 치우기가 진방 하늘가에 나타났다. 빛이 장성을 범하였고 하늘을 따라 점점 높아졌다. 오경에 다시 익성을 지났는데 그 본체는 각수의 각도에 있었다. 각항저방 신민기 동방창룡 첫 번째 별 각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는 심연장이고 너비는 한자남질이었는데 기운이 전에 비하여 엷어진 듯하였다. 그전에는 기운이 얼마나 강했길래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놨겠어요. 그러니까 길이가 십여장이면은 굉장히 꼬리가 큰 별이죠. 그런데 이런 기록이 66번 나옵니다. 이거 전부 다 별난의 조짐이나 전쟁의 조짐이기 때문에 왕들이 이 별이 나타나면은 전전 근거하는 거예요. 응? 변방의 국경 수비를 더 강화시키고 병사를 더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천충. 이 생긴 거 보세요. 뭐 같습니까? 저런 별이 나온답니다. 이게 뭐예요? 저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7번째는 천충이라고 하니 사람이 푸른 옷을 입고 붉은 머리를 해서 움직이지 않는 형상이다. 이야, 이거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밤에 저런 별이 나타날 수가 있냐고. 근데 저런 모양이네요. 네. 천충이 보이면 신하가 임금이 될 것을 꾀하고 무장한 군졸이 발동하여 천자가 죽게 된다. 저승사자 맞죠? 반역이구나. 네. 8번째 국항. 요거 이제 요 모양이 없는 것은 형태를 이렇게 잘 몰라서 그 표현을 못한 겁니다. 8번째는 국항이라고 하니 별이 크면서도 붉어서 남극 노인성이라고도 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혹은 땅에서부터 삼정의 거리가 떨어져 나타나는데 지평선에 붙어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횃불과 비슷하게 생겼다고도 한다. 안에서 발생하는 도적 또는 내란을 맡으며 혹은 국황이 떠는 곳에 병난이 일어나는데 그 병사들이 강하다고도 한다. 혹은 안과 밖으로 병난이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고도 한다. 이게 국황별이고요. 소명, 이거 보세요. 뭐 같습니까? 무당이 할 때 막 흔드는 거 수술 같지 않습니까? 강을 9번째는 소명이라고 하니 태백성과 비슷한 형상으로, 태백성이 뭡니까? 금성이죠. 형상으로 빛의 끝머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 혹은 크면서도 희고 빛이 없으며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고 한다고 한다. 일설에는 붉은 혜성이 나뉘어서 소명이 되었다고 하니 소명에 빛이 없으면 폐업을 일으키고 덕을 일으키는 징후가 된다. 따라서 소명이 비추는 나라는 병사들의 별난이 많게 되는데 일설에는 대인, 임금 등이 흉하고 병난이 크게 일어난다고 한다. 하여튼 이런 좀 요상한 별이 나타나면 안 좋아요, 나라에. 응? 자, 4위. 이거 보세요. 공룡이 같죠? 완전 고양이. 10번째는 사위라고 하니 태백성과 같고 눈이 있다고 한다. 눈이 있죠. 에? 혹은 정서범에서 뜨니 서방지역의 별에 해당한다고 한다. 땅에서 6장 정도 떨어져 빛나고 크면서도 흰색이다. 혹은 크면서도 트럭 같은 것이 양쪽 뿔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트럭. 혹은 태백성과 비슷하고 자주 움직이며 붉은색 기운이 관찰되면 병계 또는 전쟁의 징후라고 한다. 주로 강한 병사들을 치는 일을 맡는다. 고양이처럼 생겼으니까 물어 뜯는가요? 사위가 보이면 임금이 법도를 잃게 되고 호걸들이 봉기를 하며 천자는 어렵지 못한 일을 함으로써 나라를 잃게 되며 명망이 높은 신하가 임금의 덕을 행하게 된다. 이거 보니까 그냥 저 양상박의 수호전 생각이 나네요. 응? 어려운 그 신하들이 호걸이 봉기해서 그냥 양상박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도적이 되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다음에 천참. 11번째는 천참이라고 하니 혜성이 서북 쪽에 출현하여 칼 같은 현상을 하고 검처럼 생겨서
길이가 4, 5장 되는 것이다. 혹은 갈고리 모양으로 길이가 4장 된다고도 하며 혹은 희고 작으며 자주 움직인다 하니 주로 죽이고 벌주는 일을 만든다. 천참에 출현하면 해당하는 나라에 내란이 일어나고 아랫사람이 서로 참소를 하며 기근 및 병난이 발생하고 또 가뭄으로 불모지가 되는 것이 천리나 되고 마른 해골이 곳곳에 널리게 된다. 이게 우리나라도 있었던가요? 아, 있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처럼 생긴 별이 나타나면은 백성들이 이게 천리가 되는 게 뭡니까? 이게 완전 사막화 되는 거죠. 에?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은 백성들의 해골이 곳곳에 널리게 된다. 참 무서운 별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는 나타나면 안 돼. 오잔 이렇게 생겼어요. 12번은 오잔이라고 하는 일명 오봉이라고 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동 쪽에 출현하니 동방별 중에 하나이며 수성과 비슷한 형상으로 땅에서 6, 7장이 떨어져 있다. 혹은 푸른색 혜성이 흩어지면 오잔이 되니 수성에서 뿔이 나온 것과 같다. 양이 덕을 이루면 뿔이 생긴대. 혹은 별의 표면에 기운이 있어서 별무리에 털이 있는 것 같이 생겼다고 한다. 혹은 크면서도 붉으며 자주 움직인다고 한다. 푸른 기운이 관찰되면 주로 어그러지고 망하는 일이 생기니 다섯으로 분열되고 이게 5가지입니다. 훼손되면 망하는 징조가 된다. 또한 급한 병난에 대비해야 한다. 오장이 나타나면 임금이 주살되고 정치가 패자에게 있게 되고 벌판에서 난리가 일어나고 급박한 병난이 일어나며 사람이 많이 죽게 되고 충돌을 하면 이롭지 못하다. 하여간 이 요성들은 하나같이 병난을 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육적. 이 사람이 죽은 시체 같죠? 네. 13번째 육적이라고 하니 정남쪽에 출현하면 남박에 속한 별이다. 땅에서 6장 정도 떨어져 있으며 크면서도 붉은 것이 움직이고 빛이 있다. 혹은 해성 또는 오장과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한다. 육적이 출현하면 천하의 화가 미치게 되고 육적이 관문과 욕청지를 역으로 거꾸로 침입하면 그 아래에 병난이 있게 되고 전투하면 좋지 않다. 진단소리겠죠. 그 다음에 14, 옥한. 이거 뭐 같습니까? 그것도 사람 같아. 시체를 뒤집어 쓴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14번째는 옥한이라고 하니 일명 함한이라고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위해 얻는 것 같아. 아, 그런 것 같네. 뭐 이렇게 보자기 더 쓴 것 같기도 하고. 땅에서 6장 정도 떨어져 있으며 크면서도 붉고 자주 움직이며 가운데에 푸른색 기운이 관찰된다. 혹은 붉은색 표면이고 아래쪽으로는 3개의 혜성이 종횡으로 있다고 한다. 혜성이 종횡으로. 주로 임금을 쫓아내고 임금을 암살하는 일을 만든다. 그러니까 뭔가 뒤집어 쓰고 본인을 위장을 한 것 같다. 암살하는 일. 옥한이 출현하면 음의 전기가 행행함으로 병난이 일어나고 해당하는 지역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별이 움직이면 제어가 놀랄 일이 생긴다. 근데 도대체 이렇게 생긴 별이 진짜 나타난다는 얘기지. 저도 그러니까 이건 또 더 재밌습니다. 와, 저 다리. 순시. 이게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에 닭처럼 생긴 별이 이렇게 나타나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순시라고 하니 북두칠성 근처에 출현하고 수탉과 같은 형상이다. 별이 노하면 푸르고 검은색이 나타나고 자라가 엎드린 형상을 한다. 너무 구체적인 표현이죠. 혹은 환한 암탉과 같은 형상이 된다고 하니 주로 전쟁과 병난을 만난다. 일설에는 누런색 혜성이 나뉘면 순시가 된다고 하니 임금을 세우는 조짐이고 난리를 주관하며 도적의 때를 부르는 일을 한다. 순시가 나타나면 신하가 난리를 일으키고 병난이 일어나며 제후가 학적을 하니 하나 10년 안에 성인이 일어나서 여러 교활하고 방자하게 행해하는 무리를 다스리가 된다. 야, 어떻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10년 안에 그 10년 동안 백성들은 학정에 시달려야 되는 거야. 이 별이 나타나면 혹은 순시가 나타나면 제후가 서로 난립한다고 한다. 이게 수는 10일 또는 10년의 뜻이 있다. 그래서 10년 안에 성인이 나타나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두칠성 근처에 객성이나 요성이 나타나면요, 좋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우주 전체에 관련된 일이 발생합니다. 지구 전체에 대한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천봉. 천봉은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창과 칼이 천하를 종행으로 어지럽게 하면 천봉에 출현한다. 전쟁이라도. 네. 그 다음에 촉성. 태백성과 비슷하면서 출현은 하되 운행하지는 않고 나타나더라도 오래지 않아 소멸된다. 일설의 촉성의 주성기로 세 개의 해성이 떠오른다고도 한다. 촉성이 뜨는 도시에는 난리 또는 큰 도적대가 발생하나 성공하지는 못한다. 또한 오색으로 점을 치는 법이 있다. 형조점에 촉성이 푸른색이면 건신스러운 일이 생기고 불길하며 붉은색이면 좋은 일이 생기고 노란색이면 땅이 손상되며 흰색이면 기뻐할 일이 생긴다고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소 합니다. 중에 촉성만에 좋은 일이 있네. 네, 그렇네요. 그 다음에 봉성. 자, 18번째. 봉성이라고 하니 큰 것은 두 말들이 그릇만 하고 흰색이다. 두 말들이 그릇만 하면 뭐 엄청나게 큰 그릇이죠. 일명 왕성이라고도 하는데 밤에 타오르는 불빛과 같은 상으로 많을 때는 4개, 5개고 적을 때는 1-2개가 뜬다. 떼거리로 뜬다는 얘기네요. 일설에는 봉성은 서남쪽에 뜨고 길이가 서너 장이 되며 좌우는 예리하게 각이 져 있다. 나타나면 좌우의 자리를 바꾸는데 별이 나타난 지 3년이 안 되어서 난리를 일으키는 신하가 있고 이를 죽이게 된다. 큰 것은 두 말들이 그릇만 하고 흰색이다. 일설에는 봉성이 뜨는 곳에 큰 홍수 또는 큰 가뭄이 들고 오곡을 수확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서로를 잡아먹게 된다고 한다. 참. 그 역사책이 많이 나와요. 그래요? 잡아보는 임진왜란 후나 중국 역사에. 공자 선생님도 아주 인용을 즐겼습니다. 하여튼 요성은 별로 안 좋아. 읽을 때는 장경이라고 하니 한 필의 배를 하늘에 넣은 것과 같은 모습. 한 필의 배를 하늘에 넣은 것 같은 모습이죠. 장경이 나타나면 병난이 일어난다. 또 일설에 빛의 끝이 일직선을 그리는 것이 있고 혹은 하늘까지 만드는 것이 있으며 혹은 10장 또는 30장인 것도 있으며 병난과 혁명이 일어나고는 하늘에 하여간 뭐 이렇게 길면 길수록 흉조다. 자, 20번째 사진선. 내 사이방에 나타나되 땅에서 6여장 떨어져서 출현한다. 일설에 4장 떨어졌다고도 한다. 한밤중에 뜨고 출현하면 10달 만에 병난이 일어난다. 이게 뭐 사진성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21번째 지유광장이라고 하니 내 사이방에서 나타난다. 혹은 별이 크면서도 붉고 땅에서 2-3장 떨어져 나타나면 달이 처음 뜰 때 모습이라고 한다. 지유장강이 나타나는 지역에서 난리가 발생하는데 난리를 일으킨 사람은 망하고 덕이 있는 사람은 번창한다고 한다. 천문학자 이순지가 세종대왕께 이 천문요초를 지어서 바칠 때 지유장강의 모습, 사진성의 모습, 봉성의 모습, 촉성의 모습 틀림없이 그려서 보고를 했을 텐데 그 모습은 아직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보고 이거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장황하게 되게 양이 많네요. 근데 이거 다음 주로 넘기려고 그러니까 이 맥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하여간 이 요성들은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은 치우기가 66번이나 등장했다는 기록이 다 돼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날 아무리 21세기 과학시대지만 세종대왕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하나, 그 중에서도 요성의 움직임. 21세기에도 우리가 저거를 세종대왕처럼 같은 지혜를 가지고 관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는가. 틀림없이 올해나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까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우리가 와 있어요. 언제부터요? 올해부터 20부터 2025년까지 2020.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예요? 날이 밝으면 날이 밝을 때 꼭 밤 11시부터 1시 사이에 11시. 하늘을 한번 보는 별이 보인다면은 에이, 보이는 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 회장님은 보이실 거예요. 송리산 가면 잘 보여. 그래서 꼭 이제는 별만 볼 게 5성만 7점만 볼 게 아니라 객성, 요성 이거 잘 살펴봐야 돼요. 자 이제 별 얘기는 이렇게 끝내고요. 다음 주에 또 제가 또 마지막 별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제 오늘은 또 마지막 증신록 축이